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다소 흥미가 일어날 수도 있는 소재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플로리다 반도에서 쭉 밑으로 더 남쪽으로 가다 보면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화에 성공시킨 바로 쿠바입니다. 그 쿠바의 동남쪽 그 아랫부분을 보면 관타나모라고 하는 미국 해군의 기지가 있어요.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얻어냈던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타나모가 유명한 것은 그 관타나모에 있는 그 비밀 수용기지가 국제 테러범들 또 악질적인 그 범죄 집단들의 그 구성원들을 체포해서 그곳에 감금을 해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조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곳은 미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고문도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매우 범죄인들에게는 소름이 끼칠 뿐만 아니라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 바로 그 관타나모 기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태평양, 즉 서태평양상에 있는 그 미국의 영토 중에 괌이라는 곳이 있고 사이판이 있죠. 그 괌을 다녀오신 몇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 보니까 관타나모 형무소와 같은 유사한 기지가 괌에도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즉, 이 원래 관타나모는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해군이 쿠바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테러범, 악질범, 이와 같은 범죄인들을 위한 맞춤형 형무소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이 가능하고 미국의 정보기관들 역시 미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제 테러범들을 체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타나모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고문과 갖은 회유 협박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곳이 바로 이 관타나모 형무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다거나 혹은 의자에 앉혀놓고 물을 뿌린 뒤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그야말로 전기구이 통닭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관타나모인데, 이런 방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테러범들, 악질범, 이 흉악범들은 절대로 본인들이 취득하고 있는 정보를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관타나모 형무소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괌 지역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니 대략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고, 벌써 이미 이 이야기는 필요한 곳에서는 이미 퍼져 있을 정도로 알려진 그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이미 구문이 되고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미, 반중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중국에게는 자신이 감옥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사실상의 구명운동 SOS를 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라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헛똑똑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최악의 경우의 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 6월 5일 대만 해협에서 항해를 하고 있던 미국 해군 함정에 150m까지 접근한 중국의 해군 함정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충돌이 일어나서 인명이 살상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군 사관학교나 해양대학에서 항해수를 가리킬 경우에 3마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충돌거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결론을 내리고 또 그렇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3마일이라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마일이 1.6km니까 대략 한 4.8km 이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함정이 미군 함정에 150m까지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충돌을 야기시켜서 미국 해군 함정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국 해군 함정의 그와 같은 자살 폭탄조와 같은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이 현재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고 또 미국 역시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욱더 고강도의 무역 보복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기술, 돈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수준으로 보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8일 이재명은 중국 대사로 나와 있는 싱하이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미 반중 정책과 미국을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 행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사람 버질 그리피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버질 그리피스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대북 송금을 한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비질 그리피스가 한국의 조력자들과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살펴보면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이수만 등의 직책이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조력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버질 그리피스에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이 버질 그리피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자, 그럼 현재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는 쌍방울 관련 사건에서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을 한 혐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자들의 이름으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이름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가 바야흐로 물살을 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정권 수호 차원에서 적절하게 금전적인 거래를 하고 수사를 덮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국가기밀이 들어있어서 국가안보, 국방안전에 위험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은 수사에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송금 및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과 관련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의 금전적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우리 국방부에게 2018년도 12월 달에 동해의 한일 공동 어로 수역인 대화퇴 어장, 동해안의 대화퇴 어장에서 일본 해상 초계기에게 한국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이 레이더를 조준하여서 마치 곧 사격을 할 것처럼 한 이런 적대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죠. 국방부에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급하게 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샹글리라 회의에서 이와 같은 한일 국방장관 간에 더 이상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해상 초계기에게 레이더를 조준 사격한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양국 국방장관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김정은이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 몰래 그 일을 추진했던 다른 곳도 아닌 김정은이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호위사령부에서 장교들이 모반을 획책했던 건데 이들은 김정은을 제거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산 지역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곳에서 호위사령부 소속의 해양 수산사업소가 있는데 그 수산사업소에서 있던 자그마한 목선 하나를 타고 북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붙잡혀서 죽게 된다. 이 사실을 이미 북에서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을 탈출해서 일본 지역으로 향해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 간의 공동 어로 수역인 대화퇴 어장의 동쪽 부분에 이제 일본 해에 가다가 일본 해양 순찰선에서 발견이 되었고 일본 측에 의해서 이제 밧줄에 묶여서 일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에 전화를 받은 대한민국 청와대 및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측에게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이와 같은 해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즉각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또 해군 지휘부에서는 당시 동해에서 작전 중에 있던 광개토 대왕함에게 연락을 해서 긴급하게 출격을 시키게 되고 동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해양경찰청의 5001호 삼봉호 역시 이 목선을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목선을 납치하기 위해서 일본 해역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던 이 북측의 목선을
일본 함정과 또 일본 해상 초계기에게 미사일 발사 일보 직전인 레이더 조준 사격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 목선을 탈취해서 빼앗아서 동해로 끌고 온 이후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북에서 탈출했던 북한의 장교 4명을 그 다음날 북한에 넘겨서 모두 총살을 당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당시 그 배에서는 이미 도주 과정에서 총격을 받았던 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생존했던 3명은 모두 강제로 북송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첩보망에 입수된 정보 보고였습니다. 자, 일본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지난번 윤통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마이니치 신문사의 한 기자가 이 배상금을 어떻게 구성했느냐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 해상 초계기에게 대한민국 함정이 레이더를 조준 사격하는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의도적이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날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인권유린 사건과 함께 대북 송금 사건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자 혹시나 윤석열 정권이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몰라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해서 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커녕 화들짝 놀라서 긴급하게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역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겼다고 하는 USB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김정숙의 옷값, 각종 폐물, 신발, 구두, 김정숙의 사치 비용이 국가정보원의 공작 비용인 특별활동비에서 충당되었다는 것이 국내의 언론인 자유일보에는 사진까지 나오면서 크게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김규현 국정원장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검은 뒷거래를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종섭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역시 문재인 정권의 이 천인공노할 살인죄, 이 여적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문재인이가 김정일에게 넘겼다고 하는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고 국가 안보에 반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는 등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문재인 정권의 여적죄를 덮어주려는 듯한 이런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현재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그분의 죽음을
월북 사건이다라고 조작했던, 그로 말미암아서 구속되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요,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왔고, 이 박지원이라는 자는 어떻게 들어가기는커녕 벌써 보석으로 나와서 온갖 좌파 언론을 다니면서 현 정권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장관급 인사 3명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중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여적죄 비리를 금전적인 검은 뒷거래 뒤에 숨겨주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광복회장이 된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87세의 나이에 난청이 심해서 보청기를 끼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종찬이라는 사람을 이전에 무슨 국가정보원장을 했다, 국회의원 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현재 광복회 회장으로 선출을 했는데, 그 선출하는 과정에서 기자들만 그 안에 출입하지 못하게 틀어막았던,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가, 무슨 안에서 내부적인 비리 같은 것이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와 같은 의혹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종찬이란 인물, 이 사람은 예전에 중앙정보부가 대통령의 시해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뀔 때, 그때도 기주실장 역할을 하면서 수백 명의 목을 날렸던 바로 그 장본인이고, 또 18년 동안 민정당 계열의 국회의원을 하고, 이후에 3당 통합했을 때 민자당이 됐겠지만은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자, 안전기획부로 바뀐 지 아이러니하게도 18년이 지난 후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서 이종찬은 국가정보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번에는 기주실장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의 원장을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조직에 근무하고 있던 580여 명의 공안 수사요원과 대북 공작관들을 무참하게 해고시키고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사실상 북한 김일성 우상 지배 독재 권력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비밀 공작기관을 사실상 송두리째 상납, 헌납했던 사람이 바로 이종찬인데, 이와 같은 사람이 현재 광복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종찬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찬은 육사의 기수를 쳐도 육사 16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로 따져봐도 87세 혹은 88세인데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삶을, 인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또 아들인 이철우 연대 법대 교수의 찬스를 써서 또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매우 어줍지 않고 우스꽝스럽고 진정으로 가소롭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이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놓겠다고 하는 등 점점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언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주한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을 만나서 윤석열 정권의
친미 반중 정책을 비판했다고 하는 이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세력들에게 약점을 단단히 잡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지난 6월 1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의 주최로 중국 해체, 동북 삼성의 분리 독립, 만주국 부활 등의 주제를 다룬 학술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미국의 망명해 있는 만주국의 임시정부 대통령 및 만주국 수상 등 9명이 참석을 했고, 국내에서도 북방 영토 전문학자들이 대략 300여 명이 모여서 국회 도서관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행사 같으면 사전에 중국 공산당이 친중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강한 압박을 넣어서 행사 자체를 취소하도록 만들었을 텐데 행사를 취소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힘보다 더 큰 미국의 힘이 이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겁도 없이 중국 대사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을 조롱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가 동시에 이재명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정원을 동원하여 각종 비리 혐의를 수집해 놓았던 이전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즉 X파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금 터뜨릴 것이라 라고 협박을 하면서 검은 거래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세력의 대북 송금, 이 대북 송금은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은행들 몇 개가 우수수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한 공범으로 문재인, 이재명 세력과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권은 기차 선로 위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보며 지금 위험천만한 선로 위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가 지금 서태평양상 서민 괌 지역에 대대적으로 35만에서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로 확대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만간에 그 시설물을 한국, 일본, 중국에서 잡혀가는 대규모 범죄인들이 그곳에 가두어져서 이제 신나는 형무소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요, 한국, 일본, 중국에서 그동안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악질과 악랄한 북한이라고 하는 테러 범죄 집단을 지원했던 자들에 대한 정당하고 공명한 그러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이죠. 북경까지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었고,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측은 2019년 북경까지 가서
중국 공산당이 당교와 정책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나라당, 현재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중국 공산당 제2중대, 3중대가 되었다고 하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와 관련해서도 끊임없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이걸 볼 때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선관위와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사본부 FBI가 있죠. 그 FBI 안에 국가암호화폐 수사국이라고 하는 특수조직을 작년 초에 신설을 했습니다. 즉, 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이라고 하는 이 특별 수사국 안에 별도의 이 암호화폐 수사국은 초대 국장으로 한국계 여성 검사인 최은영 검사를 임명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에도 이 최은영 검사가 대단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맹렬한 여성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얘기는 조만간에 미국의 사정당국에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세력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과 관련된 범죄 수사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비호해 주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함께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겁없이 노는 자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인터폴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겁을 집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터폴이 국제사법경찰 제도인데 사실은 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있고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이들을 우습게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5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이 나라가 정상화로 가는데 한 발짝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최악의 악수를 두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자,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제공한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범법자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이 있습니다. 그 국민 제안에 격려의 편지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